to Esther Speaking Class. 안녕하세요. 에스텔 잉글리시 스피킹 올인원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스피킹을 공부해야지 우리가 진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스피킹 같은 경우는 시험 점수처럼 따로 점수화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도 가늠이 잘 안 되고 또 얼만큼 잘할 수 있을지도 되게 막연하실 거예요. 저희 수업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는 선생님, 저는요, 영어로 정말 말하려고 할 때 입이 전혀 안 떨어져요. 이러신 분들도 있으시고, 제가 단어로만 겨우겨우 말해요. 이러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냥 맨날 똑같은 쉬운 문장만 말해요. 이게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쨌든 스피킹을 기준으로 내가 말이 잘 안 나온다, 입이 좀 잘 트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이 수업을 선택해 주시는데요. 에스텔 잉글리시에서는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계별, 체계적. 스피킹 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면 또 어떻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을지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초급반 스피킹 올인원, 중급반 스피킹 올인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초급반 같은 경우는 입을 트는 게 목표예요. 입이 트이지 않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음에 자신감이 없어서 이렇게 우물쭈물 하다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어식 문장을 딱 자신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국어 간섭 현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한국어로 딱 생각하고 나서 전환이 잘 안 돼서 머리가 하얘지면서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회화 표현을 막 외운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초급반은 왜 입이 안 트이는지 그 원리랑 차근차근 설명을 이제 드리면서 주고받는 대화, 단문으로 말하는 대화가 우리의 목표예요. 제가 뒤쪽에서 수강생분의 후기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중급반에서는 여러분이 나머지 스피킹 부분, 우리가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스피킹 감각을 완성하자라고 적어놨는데 우리가 하나의 주제로 1분 이상 자유롭게 프리토킹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다지고 또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에스텔 잉글리시 수강생 분이세요. 영상 후기를 유튜브랑 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으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회화책을 나름 달달 외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이태원에 갔는데 딱 외국인이 말을 거는데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지? 하다가 이 수업을 찾아주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초급을 다 듣고 여행을 가셨는데 친구들 3분이랑 이렇게 대동해서 가셨는데 본인이 다 영어하고 이제 데리고 다니셨다고 너무 좋았다고 하셨었어요.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제가 영어할 때 제 발음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막 친구들이 발음 좋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나도 더 영어로 많이 말하고 싶어졌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지? 하다가 입 밖으로 말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게 배운 대로 잘 튀어나와서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입을 트이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급반 같은 경우는 우리 중급반 스피킹 올인원 수업에서 오리엔테이션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이분은 이제 중급반까지 다 들으셨고 원래 다른 언어 통번역 하시던 분이셨는데 영어 통번역사가 되려고 이제 준비하시고 번역사 자격증도 따셨어요. 보통 중급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영어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 들으시고 이러는 경우가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 업무 관련해서 외국계 기업으로 나는 이직을 하고 싶다라던가 유학을 가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미 워킹홀리데이 이런 본인의 목표와 관련된 거를 이루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이런 목표를 이루려면은 내가 영어 스피킹 실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단계별로 초급에서 대화 정도의 수준, 중급에서 프리토킹 정도의 수준 단계별로 끌어올릴 때 도대체 어떤 거를 공부하냐 이 부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스피킹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문장을 많이 외우다 보면 늘겠지. 많이 이렇게 미드 같은 거 듣다 보면은 늘겠지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영어 소리, 영어 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야지만 실전 스피킹인 여행 영어 회화가 됐든 프리토킹이 됐든 제대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신 분들도 있으세요. 제가 아까 그 수강생 예로 든 것처럼 여행 영어 책을 나름대로 공부한 것 같은데 막상 여행 가서 외국인 앞에서 말이 안 떨어져. 이런 게 체계가 없이 공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음 교정 스피킹 문법 이렇게 기초를 닦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초급반 소리 감각 키우기에서는 첫 번째 발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일단 영어 문장은요, 영어 소리로 말하기에 최적화되어 있고 이게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오늘은 알 발음 배울 거예요. 내일은 엘 발음 배울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나의 소리가 달라지지가 않아요. 영어 소리를 구성하는 발성부터 차근차근 배우시고 그 다음에 모음이랑 자음 부분 그리고 영어에 악센트가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절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네 가지를 어떤 식으로 배울지. 예전에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제가 골프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 골프가 좋아요. 이게 입 밖으로 차마 떨어지지가 않았다. 뭐 I like playing golf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I like play 골프 이게 잘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골프의 발음은 골프일까요? 한국어 골프? 그러니까 살짝 달라요. 제가 오렌지도 예로 들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들어볼게요. 일단 발성 자체가 한국어는 입으로 약간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골프, 오렌지 약간 이런 소리라면은 영어는 약간 복식 발성으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golf, orange 하고 소리가 살짝 바뀝니다. 그리고 이 발음 부분에서 모음 부분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그분이 골프 발음을 영어로 하려고 했는데 골프 뭐가 잘 안 됐어요 라고 한 거는 한국어 오 발음이랑 영어 오 발음이 다른 거를 인지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오 발음은 한국어 오보다 조금 커져서 벌어지면서 golf처럼 발음이 돼요. 골프가 아니고요. 오렌지 아니고 orange 하고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소리 감각 키우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이 이 발음은 이렇게 하기가 쉬우니까 한국어에 영향을 받아서 영어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세요 라고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교정하시는 편이세요. 그리고 악센트도 있습니다. 그냥 골프가 아니라 golf, orange 그 과정에서 음절이요. 한국어는 골프하고 이음절이지만 영어는 golf, 1음절밖에 안 돼요. 소리가 약간 다른 원리를 다 배우실 거고요. 여러분, 그리고 굿모닝이 몰라서 굿모닝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차마 입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었는데 악센트가 morning에 있거든요. 그래서 good morning 이 악센트 주는 연습 문장 내에서도 지키시면은 이거를 인토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수강생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소리 감각 키우기를 하니까 내가 영어로 자꾸 발음해보고 싶다 말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자꾸 말해보고 싶어야지 발음을 하고 싶어야지 영어도 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소리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적인 부분 한번 가볼게요. 보통 영어 문장 하면은 문법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문법을 공부해도 말이 안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문법을 하나도 몰라서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 고민을 다 가지고 수업에 많이 오시는데요. 스피킹을 위한 문법은 따로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문법보다 훨씬 더 심플하고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더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문법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제가 초급 때는 일단 단문으로 입을 트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말할지 하나만 보여드리면은 일단 세 개의 자리로 말을 해요. 주어, 서술어, 서술어 뒷자리. 영어는 세 개의 자리로 말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물어보는 말을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기본 회화가 가능해지거든요. 물어보면서 영어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5개의 자리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요. 여행 중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세금 환급 받고 싶어요. 영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여행 갔을 때 일본 쪽 같은데 여행 가면은 세금 환급을 여행자들은 받을 수가 있어서 이거를 꼭 말해야 될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머리로 생각해 볼게요. 세금 환급받고 싶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문장인 것 같죠? 환급받다가 도대체 영어로 뭘까? 이러면서 잘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영어는 제가 주어, 서술어 뒷자리, 주어로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세 개의 자리로 말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세금 환급을 누가 받고 싶죠? 내가 받고 싶죠? 일단 주어로 먼저 말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좋아하고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세금 환급.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쓰는 문장은 Can I get a tax refund? 이거예요. 주어가 서술어 뒷자리를 get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고요. 물어볼 때 앞에 이 자리를 쓰면서 Can I get a tax refund? 그 다음 만약에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제가 어디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은 또 맨 처음 자리를 활용을 해서 Where can I get a tax refund?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응용이 돼요. 우리는 영어 단문에서 쓰이는 모든 문장 구조를 주어, 서술어 뒷자리, 특히 여기에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쓰는 기본 동사 6개 그걸 우선적으로 연습을 하고 물어보는 말까지 만드는 법을 다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 5개의 자리를 나열하면서 내가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서 입 밖으로 틀 수 있는 연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 에스텔 잉글리시 카페나 후기에 가면은 수강생분들의 후기들을 쫙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본인의 영어 목표들은 다 다르세요. 여기 보면은 처음으로 영어 무대 통역을 해봤어요. 통역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도 와서 공부를 하셨고 호주에서 온라인 강의 들으면서 필라테스 영어로 강의하는 거 준비한다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면은 외국인 친구를 사귀었다. 토익 공부를 하는데 뭐 리스닝도 오르고 발음도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목표를 이 에스텔 잉글리시에서 배우는 탄탄한 스피킹의 기초를 결합을 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영어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스피킹의 실력을 키울 수 있을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영어 목표를 응원하고요. 우리는 다음 강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지를 적용해서 수업에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강에서 뵐게요.